이번엔 풍경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풍경 드로잉을 하니까 그때 생각이 조금 더 생생히 나고 그리면서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풍경 드로잉은 기본적인 건물 골격과 투시도만 조금 이해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도 풍경 드로잉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경 드로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창문이 몇 개인지, 난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전거 바퀴는 몇 개의 살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작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긋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풍경에서 가장 큰 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건물, 가로등, 자전거, 창문 등 정말 많은 요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잠시 무시해 보세요. 대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풍경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가장 길고 큰 선은 어디에 있는지, 내 시선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선은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보면 복잡했던 풍경이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건물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하늘과 건물이 만나는 경계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풍경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 창문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먼저 풍경 전체의 뼈대를 찾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도 눈부터 그리지 않고 몸통과 중심축을 잡듯이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하나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그리는 사람은 자전거 전체가 차지하는 공간과 방향부터 봅니다. 풍경도 같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종종 지도 그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골목 하나하나 외우지 않잖아요. 먼저 큰 길을 파악하고 나서 작은 길을 찾습니다. 풍경 드로잉도 똑같습니다. 큰 선을 찾는다는 것은 풍경의 큰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되어도 그림의 절반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디테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아무리 잘 그려도 건물 방향이 틀리면 그림은 이상해집니다. 반대로 창문을 대충 그려도 큰 선과 구조가 맞으면 그림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풍경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연필을 들지 말고 10초만 관찰해 보세요. 이 풍경의 가장 큰 선은 무엇인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 풍경 드로잉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큰 선을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큰 덩어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경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덩어리를 보기 전에 디테일을 보는 것입니다. 창문부터 세고 난간을 그리고 간판을 그리고 자전거 바퀴를 그리고 벽돌 무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창문은 열심히 그렸는데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그렸는데 주변 풍경과 비율이 맞지 않고, 난간은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를 보기 전에 부분부터 봤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항상 전체가 먼저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건물 전체입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그 다음 자전거입니다. 건물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큰 건물 덩어리 두 개가 있고 그 안에 층이 나눠져 있고 창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풍경은 작은 요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큰 덩어리 안에 작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풍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전거를 그린다고 해볼게요. 큰 덩어리로 보면 자전거는 사실 하나의 길쭉한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입니다. 그 틀만 먼저 잡아도 비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비율을 잡고 위, 아래, 좌우로 나누면서 구조를 찾는 겁니다. 제가 풍경을 그릴 때도 실제로는 창문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건물 전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고 그 안에 큰 덩어리가
몇 개로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이 서로 어떤 비율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풍경 드로잉의 핵심은 디테일이 아니라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좋은 풍경 스케치를 보면 창문 개수가 틀린 경우도 많고 난간이 생략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멋있어 보입니다. 큰 구조와 큰 덩어리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렸는데 어색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림 전체의 덩어리와 비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경을 볼 때는 항상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순서를 반복하다 보면 복잡했던 풍경이 놀랍도록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풍경 드로잉은 암기가 아니라 관찰이 됩니다. 큰 선을 찾고 큰 덩어리를 찾았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디테일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풍경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디테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경 드로잉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릴지보다 무엇을 생략할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풍경 사진을 보면 수백 개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그리려고 하면 그림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은 큰 선과 큰 덩어리 안에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창문이 실제로는 20개가 있다고 해서 20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그려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물이라고 인식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바퀴와 프레임의 특징만 잡아주면 충분히 자전거로 보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그리려고 하면 시선이 분산되고 그림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을 그릴 때 항상 질문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번 예시에서는 노란색 불빛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전체는 흑백으로 그리고 가로등, 창문, 자전거 안장처럼 시선을 끌고 싶은 부분에만 노란색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림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은 대비가 있는 곳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풍경 드로잉은 단순히 따라 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관찰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풍경을 그릴 때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몇 개인지, 벽돌이 몇 장인지, 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큰 선을 찾고 큰 덩어리를 찾고 그 안에 필요한 디테일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만의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보세요. 강렬한 색 하나일 수도 있고 붉은 선 하나일 수도 있고 과감한 생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림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만들어줍니다. 풍경 드로잉의 매력은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보며 느꼈던 공기, 빛, 분위기를 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면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훨씬 즐거워집니다. 풍경 드로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선을 찾고 큰 덩어리를 찾고 그 안에 필요한 것만 담아내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장소를 보며 느꼈던 분위기와 기억을 담는 것, 그것이 풍경 드로잉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림이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남은 영상 풍경 드로잉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취미 생활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